네, 그리고 또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계급이나 서열 의식보다는 지적인 성취 의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커트라인을 누가 정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이 커트라인을 정하고 이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할 것이냐,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이제 최대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거를 아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의 어떤 가장 어려운 점이고 또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 막 흥미를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경쟁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안적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적 평가에는 능력 참조 평가와 성장 참조 평가 그리고 노력 참조 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디지? 자, 잠시만요. 먼저 능력 참조 평가라는 거는 학생의 어떤 실력, 그러니까 능력에다가 제일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진짜로 이거 최대치로 도전한 것인가? 얼마나 자기 어떤 노력이나 수준에 비해서 최대로 노력을 했는가에 관심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 정말 똑똑해. 근데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딱 봤을 때 최선을 다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학생은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이게 바로 능력 참조 평가입니다. 반면에 이 반대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 학생의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결과가 막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이 친구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어떤 최선의 것을 보였다. 라면 이때는 좋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 참조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이 학생이 되게 교육적이잖아요. 뭔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자신의 어떤 최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도전 정신이 보이기 때문에 교육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뭐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게 단점입니다.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참조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다녔던 학원에서 이런 그 성장 참조 평가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는 성적을 이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를 딱 붙여놔요. 그 학원에다가. 근데 전월 대비 이번 달에 성적이 제일 높은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잘 못했어요. 50명 중에 45등인가 그랬었는데 학원 이제 한 달 적응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는 12등인가 뭐 13등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등을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처음 한번 시험을 보고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성장했는지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는 방법이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 참조 평가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저라면 만약에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 시험을 일부러 못 보는 거야. 일부러 막 빵점을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지간히 잘하면은 많이 올라간 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평가 방법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대안적 평가로 분류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많이 성장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 말도 맞아.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의 실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력 참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보다 얼만큼의 노력을 이 학생이 들였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은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노력 참조 평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 즉 4월 26일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중간고사 대체이긴 하지만 시험 그 비율은 제가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를 원래 중간 기말을 각각 30%씩 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10%만 보고 기말고사의 전 범위로 해서 50%를 가중하는 형태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 개강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